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효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만남인데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제 소개 잠깐 했으니까 제 소개는 잠깐 넘어가고요. 혹시 주말에 뭐들을 혹시 하셨나요? 주말에? 한강에서 소풍. 좋네. 날씨 되게 좋았죠. 네, 그렇죠. 그 저는 요즘에 이제 주말에 쉬게 됐는데 이제 오늘 13일 사실 주말에 뭐 했는지 가끔은 그리고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 한 달 전에 뭐 했는지 가끔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 혹시 가장 최근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기억나시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뭐 개인적인 일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난 일도 괜찮고요. 왕상무님? 왕상무님. 네. 그리고 저 배구 연습한 거요. 네? 배구 연습. 배구 연습. 개인적으로 하던 이제 그런 기억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한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사진이 떠돌았어요. 얘기 안 했으면 어떡해.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한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죠. 근데 좀 안타깝게도 굉장히 재밌는 사진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씁쓸함을 머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이쪽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이 대기업 상무, 영업팀장, 공무원, 제과업체 회장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죠. 갑이라고.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옆에 계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을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같이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갑을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굳이 이제 이거를 저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보통의 여기 갑으로 표현된 분들은 우리는 불만 고객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 불만 고객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고객들이 불만을 가지는지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그죠? 앞에 나왔던 뭐 왕상무님도 그렇고 대기업 회장님도 그렇고 무언가 자기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호텔 지배인한테 화를 내고 승무원한테 화를 냈겠죠.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그걸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회사나 조직, 기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응대를 했던 종업원이나 직원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나 서비스, 그 다음에 업무 처리가 약간 좀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불만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종사자한테는 약간 불친절하다. 그리고 제가 좀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거. 그럴 때 약간 좀 불만을 느끼곤 하죠. 근데 뭐 이거는 일상적으로 이제 제기되는 불만이들이라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해서 극복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지막. 고객이 가지고 있는 불만,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불만은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날 아침에 뭐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연장선에서 괜히 나한테 와서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너무나 예측이 불가능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는 이 고객들을 매일매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우리는 되게 열심적으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억울하게도 이 고객들이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떠나는 이유는 저희 때문이라 그래요. 뭐 경쟁사 제품도 있고 제품에 대한 불만도 있고 옆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접점에서 만난 서비스 종사자들 때문에 고객들이 이탈한다고 합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대했는데 우리 때문에 떠난다고 합니다. 억울한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만족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한 6명한테 얘기를 한대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하면 그 2배, 12명한테 가서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확산시킨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좋아요. 정말 서비스업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고객들 대할 때 항상 웃고 항상 그들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고객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왕이요. 빙고! 우리는 늘 고객은 왕이라고 주입을 받고 그렇게 현장에서 고객을 대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이 왕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이 고객이 곧 우리 회사의 수익원이 되고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리고 곧 나를 먹여 살리는 가장 근본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고객이 왕이다라는 거에 약간 반기를 든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이 사람은 스티브 블래터라는 사람인데요. 뉴욕에 있는 젯블루라는 항공사의 승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행을 하다가 고객이 착륙도 하기 전에 짐칸에서 짐을 내리는 걸 제지를 하다가 이번에 왕상무 경우처럼 그 고객으로부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욕과 언사와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멋지게도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남기며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나는 20년 동안 했는데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이걸 못하겠다라고 하고 비상용 그 미끄럼틀을 타고 비행기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고객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나중에 경찰에 잡혀가기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사람 개인에 대한 팬들이 생겨났고 그 중에는 이 사람이 거기서 경찰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보석금 2,500달러를 대신 내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우리들한테는 되게 영웅적인 인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늘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럼 어쩌란 말이냐.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일련의 최근 한 달 동안의 사건들 그리고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감정노동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요새 회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같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감정노동의 어떤 그 폐해로 많은 질병들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0년에 어떤 병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감정노동 스트레스로 인해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무려 26.6%. 우리 중에 4명 중에 1명 정도가 정말 되게 치명적으로 그 질병을 앓고 있어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요. 비록 이런 심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번져서 신체적인 어떤 이상으로까지도 발전이 되기도 하죠. 두통이나 혹은 신경성 잔염, 위염, 그리고 인후염, 편도성 이런 것도 사실은 쉽게 우리 서비스업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럼 어쩌란 말이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아까 그 승무원처럼 다 때려치우고 그러면 그만두란 말이냐? 아니면 그냥 참고 일을 계속 하란 말이냐? 이쯤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계속 일을 하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그냥 참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불만 요인을 줄여보는 거예요. 이거는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고객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겠지만 고객한테 우리가 노력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객들을 대할 때 이런 어떤 습관들이 나오기도 해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약간 좀 태도가 약간 무관심하게 보인다거나 혹은 우리 회사의 규정을 제일 먼저 앞세워서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굉장히 이런 태도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태도에 고객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8가지만이라도 일단 주의를 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한 번 더 떠올려 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만 고객을 만났을 때 그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책이나 교육에서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불만 고객을 대하는 방법들에는 뭐 피레침의 원칙, 뭐 책임 공감, 뭐 감정 통제, 언어 절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기본적인 원칙과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 장소를 옮겨서 고객과 얘기하라, 시간을 지연해라, 혹은 뭐 처리 단계에 따라서 먼저 사과하고 경청하고 원인을 먼저 분석해라,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그 학문적으로 그리고 정리해 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굉장히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노력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정말 그들을 만났을 때, 정말 불만 고객을 만났을 때는 그들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보통 뭐 디스크랄지 TA랄지 사람의 유형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 고객을 10가지 정도 이제 유형으로 나눠서 뭐 되게 거만하게 대하는 고객, 그리고 자기가 되게 전문가인 것처럼 말하는 고객,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장시간 그쪽 업에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뭐 원칙과 이런 유형별 대처와 이런 것들은 이 앞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늘 떠올리면서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훈련과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4번째인데요. 앞에 것들이 장시간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지금 당장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먼저 생각을 바꾸고 내가 인식을 바꾸고 내가 먼저 사고를 전환을 시키는 거죠. 일단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내가 고객을 대했을 때, 불만 고객을 대했을 때 저 고객은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불만이 있겠지라고 먼저 스스로 이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일이야. 나는 일하는 동안은 연기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나는 지금 연기를 주고받는 거지 저 사람의 화를 내가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자기 암시를 계속 주는 거죠. 3번째로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아무래도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 그리고 저희같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는 그 이전에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늘 칭찬하고 늘 내 감정을 이해해주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감정 표현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간단하게 정말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아무리 했는데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면 잠깐 생각을 놔버리는 거죠. 정신줄. 그러니까 정신줄 논다라는 게 일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앞서 최근 한 달간 저희 서비스업 그리고 감정노동자들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만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한테 항상 웃으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잠깐 살펴봤고요. 끝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지 4가지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4번째 말씀드렸던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번째 방법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고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리하면 결국 여러분 자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